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액모텔 통해 창업을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업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댓글 보면 당근자판기 영상 보고 모텔 임장하고 왔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싸도 절대 사면 안 되는 모텔 4가지 정도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돈이 물리는 피해를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근. 첫 번째는 어설프게 수리된 모텔입니다. 대표님, 부동산 살 때 수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요즘은 원자재 가격도 워낙에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수리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단점이 어설프게 수리된 모텔도 수리된 모텔이거든요. 그래서 모텔 가격에 수리비가 이미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수리된 모텔 같은 경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도배 장판만 했다든지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든지 화장실 같은 곳은 전혀 만지지 않고 복도나 1층만 멋지게 했다든지 등등 어설프게 돈을 써서 수리한 모텔 같은 경우는 모텔 가격은 비싼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인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미 수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런 어중간한 상태인 모텔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설프게 수리가 된 모텔보다는 수리가 하나도 안 됐거나 바로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리된 모텔을 매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들이 어설프게 된 건지 잘 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게 중요하세요. 처음에는 모텔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다가도 여러 물건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모텔은 수리가 돼서 가격이 높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보니까 수리가 참 어설프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시고 다양한 물건을 보다 보면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생기기 때문에 딱 보면 알게 되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모텔 같은 경우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셔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면 보통 4-5개의 물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거든요. 그때 중개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안 사는데 와서 보는 것도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매입하셔야지 수익이 발생하시는데 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물건에 대한 정보는 받지만 현장에 와서 직접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많은 물건을 보시고 서로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물건이 어떤 건지 찾아내실 수 있을 만큼 임장을 다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모텔 두 번째는 대지가 작은 모텔입니다. 모텔을 엑시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판매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2개, 3개 정도의 모텔을 같이 매수해서 한 번은 상업용 건물로 올린다든지 오피스텔로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때 대지가 너무 작게 되면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덜 매력적일 수 있고 이 물건 하나 자체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너무 작은 모텔은 모텔 자체로서의 가치를 떠나서 땅으로서 엑시트할 때 조금 힘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엑시트 안 하고 수익성으로만 바라보고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엑시트할 생각이 없고 현금 흐름으로 계속 들고 가고 싶다 내지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캐시카우로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결국은 부동산의 꽃은 시세 차익이죠. 적정 시점에 판매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부동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을 비교한다면 대지가 비교적 넓은 거 40평 이상의 모텔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하신 모텔도 작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요번에 오픈한 모텔은 대지가 25평의 작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기회가 있습니다. 뒤에 멸실해 있는 땅을 같이 매입해서 건물을 올렸을 때 약 100평 정도의 대지에 상업용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에요. 이 물건 자체로만 놓고 보면 대지가 작지만 뒤에 있는 멸실되어 있는 땅까지 합하면 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땅이긴 해요. 이 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올린 영상 가서 보시면 어떤 형태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당근. 세 번째는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 없는 모텔은 가급적이면 매수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서울에 인접해 있거나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있는 모텔이 우선 유리하고요.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모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점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인근에 주차장을 임대하거나 공용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운영할 때에는 문제가 좀 덜 하긴 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모텔을 다시 모텔로 인수해서 운영하실 분들한테는 조금 덜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중에 따로 주차장을 임대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주차장 없는 물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물건도 비슷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계단을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고 거의 다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층도 올라가는 걸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 경험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물건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임장 가셔서 보시면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 없는 물건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물건들을 매수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알려드려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 제가 최근에 매수한 모텔이 대지가 작고 주차장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주차장은 인근에 대여를 했고, 두 번째, 대지가 작은 건 주변에 있는 멸실한 땅과 합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고, 세 번째,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은 여기에 젊은 세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이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운영하는 점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매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매한 사이즈의 땅을 누군가 나중에 사줄까요? 경기가 좋아지고 나중에 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땅을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물건을 하는 동안 인테리어를 하고 세팅하고 사실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물건을 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난이도를 극복하는 물건이 나타나면 조금 더 편하게 세팅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사야 될 모텔, 사지 말아야 될 모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모텔 투자를 하시겠다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정보 공유를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폐쇄적이고 어렵고 나랑은 거리가 먼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텔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 공유하는 방법이나 정보 공유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 이런 정보들을 얻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면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꼭 제대로 된 물건을 잘 찾으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